자, 경제 이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영재 2토, 저 경제 1타 강사십니다.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뭐 전문 분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 금융중심 지정. 이거 가지고 저희가 참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예. 부산이 해상 파생 특화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만 15년이 됐습니다. 그 옛날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배경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이야기도 했었고 네. 이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보면 2009년이죠. 2009년에 그 부산이 이제 여의도 지역하고 부산은 이제 문현 지역이 있죠. 네. 문현 네네. 지역이 이제 두 개의 분야입니다. 해양하고 파생 분야, 특화 금융 중심지로 지정이 되어졌고요. 그래서 금융 중심지라면 대개 이제 다수의 금융기관이 모여서 금융 비즈니스가 이제 그 발생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형을 간단히 소개해 보면은 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미국 뉴욕이라든지 런던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경제의 중심지, 물류 중심지 이렇게 해서 금융 중심지가 자연 발생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그런 경우고요. 그다음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하고 있는 싱가포르, 홍콩,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떻습니까? 상당한 기간 동안 강한 의지를 갖고 정책적으로 만든 일종의 제가 이름 붙이기로는 정책적 금융 중심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럼 부산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이제 싱가포르, 정책적으로. 홍콩 정책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그 지정 배경 크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크게는 이제 국가적인 측면이 있고 네. 하나 이제 지역적인 측면이 있는데, 국가적인 측면에 이제 우리 한국이 지속 가능한 성장 플러스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도 중요하지만 부산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부산의 금융 중심지가 필요하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죠. 네네. 예, 부산이 한때는 뭐 60대 70년대만 하더라도 국가 경제의 성장의 축이었었는데 많이 쇠퇴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측면에서 부산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금융 중심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핵심적인 지정 배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부산 금융 중심지가 된 지 15년이 됐는데 뭐 주요 성과는 뭐냐? 우리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대표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문현동이 뭐 금융 중심 단지라 하더라. 거기에 네. 뭐 BIFC 빌딩 있더라.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예. 알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빌딩이 어떤 하도 성과?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네, 어유 그냥 저거 하나 섰네 이 생각은 예.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성과는 문현동에 그 BIFC 63층 네. 큰 빌딩이 이제 서 있다는 가장 큰 성과고요. 사실은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어떤 기관들이 있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그 201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거래소 본점이죠. 뭐 그 이전에 이제 부산에 있었는데 입주를 했었고요. 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굉장히 큰 금융공기업입니다. 예. 예탁결제원 이런 금융공기업이 이제 다수 입주해 있고요. 그 옆으로 보시면은 한국은행 부산 본부도 이전을 해왔고, 예. 또 기술보전기금 이런 공기업이 왔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BNK 금융그룹 본점이 또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현 지역이 최소한 부산에 있어서는 금융 중심지로 되어졌고요.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양 파생 쪽인데, 그 2014년으로 기억되는데 해양종합금융센터가 이제 부산에 만들어졌고요. 또 2018년도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 또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그 금융 중심지 육성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일종의 이제 추진 기구죠. 네네. 그게 2020년도에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성과고요. 그다음 핵심은 또 인력 양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측면에서 2017년도인데요. 부산의 부산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가 각각 금융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난해죠. 산업은행이죠. 네. 한국산업은행 본점을 옮기자. 네네. 이게 이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됐는데 법 개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네. 아마 이런 것들이 주요 성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예시해 주신 모든 것들에 그 외래어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네. 외국 법인이나 기업들이 안 들어온다. 이 얘기는 수없이 지적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 서울과 그래서 이제 격차가 좀 많이 난다. 예. 그러니까 부산이 금융 중심지로서 좀 아쉬운 점, 예. 외국 법인, 기업 안 들어온다뿐만 아니라 미흡한 점이 여전히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가장 아쉬운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모두의 금융 중심지가 무엇인가, 형태가 무엇인가 소개 안 했습니다. 예. 뭐 국내 금융기관도 와야 되는데 그것도 미흡하고요. 외국계 금융기관은 실질적인 의미는 거의 전무합니다. 여전히 전무합니다. 15년 동안. 사실 2009년 10년도에도 이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외국 금융기관을 문현 지역에 부산에 유치할 것인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네네. 예, 지금까지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무려 15년 지났었는데 그게 가장 힘들고요. 예, 그런 것들이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 부산 금융 중심지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 어디겠습니까?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요? 예, 금융 중심지 육성을 위해서 책임을 네네. 지고 있는 부서가 부산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부산시가 있고 뭐 상공회수가 있고 금융 뭐 당국이 있는데 저는 부산시의 어떤 의지와 이 준비가 다소 미흡하지 않았는가. 일관성 있는 정책 수준이 좀 덜 됐다 이거죠. 아니 근데 뭐 가서 MOU도 체결하고 막 하잖아요. MOU만 체결했지 실행 프로그램이 더 이상 네. 수행되지 않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외국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비경제적 인센티브 플러스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뒷받침 못 해준 거죠. 뭐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들어가겠노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으로는. 근데 그런 여건이 충족이 덜 되거나 안 되거나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현재 돌이켜 보면은 실질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계 금융기관이 거의 없는 상황이 오히려 떠나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뭐 법적 토대라든지 어떤 기구 제도가 중요하고요. 저는 그 이번 15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이 아닌가. 인프라 구축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런 인프라 구축에 이번에 뭐 더 인프라라면 어떤 어떤 인프라를 예, 인프라 구축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현재 그 금년부터 부산시가 주창하는 게 글로벌 허브 도시를 주창하면서 특별 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만드는 것이죠. 우선 네. 첫 번째는 예. 법을 만들자. 제도를 만들자, 기구를 만들자 이런 게 저는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두 번째는 그 아마 우리 두 분께서도 문현을 가보시면은 아직도 좀 설렁한 느낌 그리고 제대로 된 식당이 잘 없다. 예, 이런 업무 환경. 예. 업무 환경도 여전히 뭡니까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정주 여건입니다. 네. 아파트는 좋은데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만 많고요. 정주 여건의 핵심을 할 수 있는 교육기회. 외국 학생들이 왔을 때, 외국 사람이 왔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예. 이런 교육 여건이 여전히 매우 열악합니다. 예, 잘 없죠. 네네. 예, 잘 없고요. 그 다음에는 또 외국 분들이 많이 주장하는 게 뭐 문화 이런 시설인데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제일 핵심이 교육 의료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또 더더욱 저는 중요한 인프라 구축 중에 하나가 우수한 인력 양성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국내 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는데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이 사람이 없다. 사람이 와서 없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할 만큼 그렇죠. 일을 해줄 수 있는 인재가 없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제가 해양대나 뭐 부산대 만들었죠. 금융대학원 만들었잖아요. 실상은 제가 투자가 좀 약합니다. 투자가 사실, 약하다. 교육에 대해서는 매우 과감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예. 뭐 잘 아시겠지만 몇 년간 투자해주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아하. 하면 알아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예, 알아서. 예. 알아서 한다는 게 말은 굉장히 좋은데요. 쉽지 않거든요.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내는 것. 예, 이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매우 과감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업무 여건, 환경이라든지 정주 여건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것, 일 양성 이런 저는 인프라 구축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예, 이런 예. 것들을 이번 15년을 기해서 새롭게 좀 재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말씀해 주셨고 아까도 부산시의 뭐 구체적인 뭐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어떤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예. 지금 부산시가 추천하는 게 글로벌 허브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 내용이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물류죠, 물류. 네. 그 해양 물류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금융이 있는데 저는 이 그 글로벌 허브 도시 전략과 부산 금융 중심지 전략을 함께 가야 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보건대는 정책의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많이 들었던 내용이 특구 전략입니다. 네.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이런 특구 전략이죠. 네. 그래서 특구 전략이 나타나면서 지방이 더더욱 이렇게 쇠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이었는데 네. 지금은 지방 중심, 지역 중심의 지역균형 발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지역의 쇠퇴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소멸까지 가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정책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특구 전략을 또 해야 되고요. 근데 특구 예. 전략을 해서 이 예산이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아진다 예. 했을 때 앞서 금융 인프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 것들에 확실하게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 겁니까? 이런 특구라면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 있는 예. 그런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산 권역의 특정 산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인센티브 플러스 비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 때 외국계 금융기관이 부산에 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게 참 예.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들어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학교를 만든다 뭐 이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그 만드는 미세한 정책 방향은 제가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학교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네네. 제가 과거의 경험을 바라보면은 학교에 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죠.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외국 학생들이 와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이 외국 학생들을 별도로 해버리면 완전히 분리되어집니다. 네네. 한국 학생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야 되거든요. 예예. 따라서 학교를 만드는 것보다는 저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그런 들고요. 사람들이 와서 또 여기서 공부를 해서 그렇죠. 부산에서 취업을 하게 되고, 되고 그리고 또 기반을 잡고 세계로 또 나가고 네. 이런 식으로 가줘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뉴욕이나 네네. 런던이나 이런 세계적인 금융 싱가포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네. 돼서 아주 그렇죠. 그냥 탄탄한 예, 그런 예. 금융도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프라 구축이 정말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뭐 어떤 외국계 뭐 금융회사하고 뭐 MOU 체결했다 요거 발표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이 예. 그게 바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프라 구축이라는 게 학교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 시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떻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헬스, 기초 체력이 강건해야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할 수 있듯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해야 되고 특히 하나는 저는 그 글로벌 허브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불경의 거점 도시 예. 또 남북 권역의 중추 도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산 금융 중심지 또 지난해부터 부산시가 주창하고 있는 불경 초강력 경제 동맹 예. 플러스 지금 현재 주창하고 있는 글로벌 허브 도시가 세 개가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인 체계 속에서 나가줘야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허브 도시와 금융 중심지와 그리고 부울경 경제 동맹 예.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하나로 지금 보면 좀 따로따로 그냥 그렇죠. 다 논의가 예. 되는 것 같아요. 부울경 경제 동맹은 지자체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것 같고 맞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는 중앙 정부와 부산 그렇죠. 간에 이렇게 얘기하는 예. 것 같고 예. 또 금융 중심지는 또 부산시 차원에서 논의가 좀 활발한데 맞습니다. 서울에 가면 더 조용하고. 네. 네. 민간 기업들은 또 좀 조용한 것 맞습니다. 같고. 예. 그러니까 15년이 됐는데 예. 아직까지 뭐 국제적 위상 나타내는 뭐 지수 같은 것도 낮다면서요. 대표적인 지수가 이제 GFCI라는 지수입니다. 네. 제가 아마 지난번에 한번 소개했을 텐데 네네.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15년 동안 보시면은 가장 높은 때가 24등입니다. 세계에서 24등. 네. 24는 나쁘지 않네요. 그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제가 예. 그다음에는 이제 가장 낮을 때가 75등 됩니다. 아, 예. 좀 편차가 크네요. 너무 크네. 편차가, 예. 편차가 매우 크고요. 예. 지금 현재는 37등, 8등입니다. 네, 네. 이제 두 번 발표하는데 이 사이에 중국에 있는 주요 도시가 매우 부상했습니다. 아. 상하이뿐만 아니라 예, 예. 생젠이라든지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지난 15년 동안 제가 느낀 소회는 기대와 실망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네요. 롤러코스터. 네. 지수도 지수도 롤러코스터 되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한 게 저는 부산의 의지와 역량이라고 봅니다. 부산시 혼자 힘으로 안 되거든요. 네. 시민단체 가세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상공계가 더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네. 플러스 대학의 힘을 가세야 됩니다. 최소한 최소한 이 네 개의 그룹이 똘똘 뭉쳐줘야 되죠. 중앙정부에 기댄다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수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프라 구축 네, 네. 플러스 부산의 의지와 역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들릴 부분이 좀 많았고 포인트가 좀 있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재 이톡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 김영재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침에 18,360회 박성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김동윤이었습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